반갑습니다. 장종용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에 비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흐름이긴 하지만 이게 수급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방향을 잡을 수도 있지 않나 약간의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5,800억 정도 샀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그만큼 팔았고, 기관 매도 중에서 프로그램 제외하고 연기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은 최소 20조 원 이상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가로막는 요인이 아닌가. 개념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팔 거라고 확정된 물량이 나오는데 굳이 올려줘야 되느냐, 요런 거 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공매도가 5월에 시행이 되는데 5월 시행 전에 올려놓을수록 공매도 입장에서는 추가 공매도를 하기 유리하니까 그런 동기들. 그래서 보면 연기금이 계속 파니까 올라가기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매도 전에 올릴 동기가 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4월 한 달 정도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내내 큰 틀에서 보면 그냥 지수가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고, 어쨌든 수급이 좋으니까 마음은 좀 편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보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다시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요거 좋은 겁니다. 제가 원화 강세 수혜주로 4종목을 올려드렸는데 그 4종목들은 제가 올려드리고 이 원화 약세의 어떤 방향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원화 강세 수혜주인데 원화가 일시적으로 약세가 되면서 그 전망에서 약간 어긋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환율이 안정을 찾는다면, 원화가 강세로 간다면 제가 올려드린 이 4종목은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우지수가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 증시하고 다른 모습입니다. 역대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다우는 못해도 한 4만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도 고점 돌파는 못했지만 코스피보다는 훨씬 나은 상태고, S&P 500 역대 최고치 경신. 이렇게 해서 해외 증시가 강한데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안 올라가느냐라고 했을 때 중국 증시하고 조금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중국 증시가 올라가야 우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코로나19 상황하고 어쨌든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어떤 양상이냐면 코로나19를 중국하고 한국은 사회 통제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 통제로 버티는 것은 영원히 백신이 안 나오고 치료제가 안 나왔을 때 유효한 거고, 미국은 이미 백신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자를 늘려가고 있고, 그래서 그 통제를 더 강화하지 않더라도 지금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단 면역의 어떤 표본이 되는 이스라엘도 등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지금 미국하고 가는 것보다 중국하고 연동되는 게 맞고, 그러면 큰 틀에서 이게 경기 회복이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코로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고, 코로나 영향에 따라서 비슷한 국가들이 비슷한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증시가 올라가든지 우리가 올라가든지 하려면 결국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백신 접종이 끝나고 공급이 확대가 됐을 때 내년 이맘때쯤이면 우리도 어느 정도 수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 미국보다는 한 1년 정도 늦는 흐름이 나올, 하지만 그 시점에는 미국이 법인세도 인상을 하고, 그리고 달러 약세가 어느 정도 심화가 될 거고, 그러면 정말 응축했다가 내년에 터지는 그런 유동성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크니까 올해 상대적으로 약하다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큰 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코스닥은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좋지는 않은데, 좋지 않다 하더라도 코스피 대비해서는 꺼릴 게 조금 없는 편이고, 그리고 유동성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그럭저럭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그래서 코스닥은 나쁘지 않고,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코스피에 비해서는 영향을 덜 받을 거니까, 그런 점에서 다소 유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으로 가면
예, 유수홀딩스는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윗꼬리까지 매물 소화 형태의 흐름이 나왔고, 여기를 다시 확인해 가는 흐름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보면 거래가 여기서는 활발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요 7,000원 위에서는 비교적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이 7,000원 위에서 거래가 많이 되지 않은 자리는 어느 정도 매물이 존재를 한다라는 거라서, 그러면 7,000원 위에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7,000원 위에서 매물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자사주 매입 한번 빵 가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 이후를 보면 뭐 이게 주가 자체는 뭐 아주 바닥권에서 놀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이 나온 이후에도 보통 일반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면 결국 얘들은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매수가 들어와서 매도를 하지 않는 건 뭐냐? 장기 투자 자금, 자사주, 외국인, 기관, 뭐 이런 정도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장기 투자 자금이 아닌 경우에는 매수했다가 조금 올라가면 때리니까 이게 주가에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유수홀딩스가 장기 투자 자금이 들어오냐? 그건 아니겠지만 자사주 매입이 100억치를 쓸어 담아서 이게 시장에 안 내놓기 때문에, 그러면 팔리는 거 이후에 그 누군가 샀던 부분이 다시 시장에 출회가 안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서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뭐 국순당도 그렇고 삼성엠텍도 그렇지만 대규모 자사주 매입 이후에 매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거기서 유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여전히 괜찮다. 뭐 근데 단기간에 이제 7,000원대 매물 소화 때문에 단기 탄력은 떨어지겠지만 뭐 한 달 버티면 뭐 그냥 먹여준다는데 어떤 양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먹여준다는데 한 달 편하게 기다려보는 거, 예, 충분히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원 컴포텍, 꼴도 보기 싫은데 한번 살펴보면 뭐 어쨌든 물량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요거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뭐 여러 가지 가능성, 이 뭐 나스닥 상장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 진단 키트라든지 뭐 요런 가능성이 남아 있고, 어쨌든 수급 구조, 이 물량이 나오는 시점에서 물량이 안 나왔고 버텼다라는 거, 이번에도 사실 버티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본다면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 대응은 뭐 나쁘지 않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 대응을 하는 걸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요게 마이너스 30%가 넘어가면 제가 추가 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30 이상이 돼서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오는지를 보여드릴 건데, 과연 마이너스 30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뭐 섣불리 손실 크지 않은데 섣불리 물을 탄다든지 비중을 늘린다든지 이런 어떤 잘못된 대응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있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0이 돼서 물을 타면 보통 주가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가 된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반등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30에서 물타기 정도에 따라서 순식간에 손실이 줄어드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데 뭐 상황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NHN벅스, 적당한 자리에서 멈춰줬습니다. 아직까지 뭐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데 이 추세를 깼기 때문에 적당한 자리에서 멈췄으니까 여기서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면 괜찮은데,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내려갈 때 거래량 거의 없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이것도 사실 누군가 턴 게 아니라 누군가 매집을 하고 빠졌다는 개념으로 본다면 지금 사실 일반 보유자들이 판 거 외에는 매도가 없었다라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작정을 하고 주가를 올린다라고 했을 때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물론 희망을 갖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표로 해야 되니까 요 기준, 요 추세 기준에서 위에 있을 땐 긍정적으로 보고 밑에 있을 땐 부정적으로 보는데 아직까지 부정적이다. 하지만 멈추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자리에서 멈췄다. 여기서 올라오면 시간을 그렇게 많이 허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뭐 이런 정도로 약간의 신락 같은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그리고 제노레이,
뭐 이렇게 숫자를 만드는 종목들은 급하게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등락을 하다가 천천히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제가 산 가격보다 꼭 낮게 사셔야 대응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액트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제가 사고 한 10% 이상 빠진 적도 있는데 제가 매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서 산다라는 그 원칙만 지키셨으면 지금 나쁘지 나쁘지 않은 상태일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너레이도 마찬가지로 '아 이거 가격 안 주는 거 아니야.' 매일 호가창만 보면 가격 안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안 올 것 같은데? 이거 안 내려올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기다리다 보면 오늘도 11,100원까지 내려왔듯이 기다리다 보면 제가 매수한 가격과 동일하거나 낮은 가격을 줄 거니까 그때 잡으셔 가지고 가져가시는 게 대응에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액트 뭐 딱히 특별한 건 없는데 수급적으로 약간의 어떤 기미가 보입니다. 액트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 시점 기준으로 해서 3월 24일 기점으로 해 가지고 뭐 대략 10 125,000? 예. 그리고 다시 팔고 다시 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뭐 거의 한 6-7만 주 정도 되는 외국인 매수가 있었습니다. 전체로 따지면 한 1%에 못 미치긴 하지만 어쨌든 작은 종목에서 이렇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 약간의 신호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작년 이맘때 액트가 예. 예, 작년 이맘때 액트가 이게 다 나올진 모르겠는데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어, 뭐 대충 작년 이맘때 4월 이때 보면 3월, 4월 이렇게 가다가 외국인이 이제 4월부터 조금씩 샀다 팔았다 하기 시작하다 조금씩 많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4월 말부터.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5월 말까지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6월 5일까지 이렇게 해서 시세가 났습니다. 4월 말부터 6월 초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외국인 매수가 있었던 시기에 이런 랠리가 있었습니다. 짧은. 그래서 뭐 똑같은 거는 아니겠지만 뭔가 수상하다고 믿고 싶다. 예, 제가 갖고 있으니까 수상하다고 믿고 싶은 그런 움직임이 있다. 예,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액트 같은 경우는 저보다 단가가 낮은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뭐 어쨌든 그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 대응을 하시는데 저보다 단가가 낮아요. 왜냐하면 저는 마음대로 파는데 뭔가 카피를 하실 거라면 그러면 저보다 단가가 낮아야 제가 팔고 또 거기서 대응을 하실 수 있고 저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거니까. 예, 그리고 꼭 카피를 하시는 것보다 거기서 더 좋은 결과. 예를 들면, 난 얘보다 한 10% 아래에서 샀어. 일단 챙겨놓고 떨어지면 또 사고 또 팔고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이것 가능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뭐가 됐든 제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하는 거면 그렇게만 해 나가셔도 충분히 좋을 겁니다. 예, 뭐 요렇게 이제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런 신호가 나왔는데 그러면 실적은 어떻느냐? 아시다시피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액트 같은 경우는 LG 디스플레이 납품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주가하고 어느 정도 연동이 되는 측면이 있고 LG 디스플레이는 바닥치고 확실히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상화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액트에도 당연히 나타날 것이다.
예, 그래서 실적 좋아지고, 그리고 주총을 줬대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예, 이렇게 본다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댓글 확인. 예, 하나 찍고.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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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강. 아이고, 예, 그런 거 아니라서 너무 다행이고, 요건 오늘 3강 이벤트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잘하셨습니다. 제가 항상 쭉 보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권리를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고, 내가 민원 하나 넣는 거, 내가 목소리 한번 내는 게 뭐 달라지겠냐 하는데, 의외로 그게 크게 달라집니다. 그게 나쁘게 얘기하면,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 국가에서 금융감독원이라는 데를 만들어줬는데 그걸 활용을 안 한다. 요런 나쁘게 얘기하면 그런 거고. 예, 그래서 실제 저는 일이 있을 때마다 다 민원을 넣습니다. 민원을 넣으면 굉장히 금감원에서 친절하게 연락도 주고 또 그 행위에 대해서 조목좀 설명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전환사채 발행하고 요거 리픽싱 해가지고 박살 내놓고 주식수 늘려가지고 이거 하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지만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주가가 박살난 종목에 대해서 이거 옛날에 요거 박살날 거 확실한 거 알고 이거 대주주가 판 거 아닐까요? 요런 식으로 내용을 보내면 대주주가 팔긴 했지만 6개월 이후라서 이건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등등. 이런 금감원의 답변이 있고 대신에 그렇게 민원이 들어가면서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주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엄밀하게 엄중하게 모니터링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부분이 금감원에 계속 이렇게 민원을 넣고 나서 제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좀 줄어드는 시장이 좋아져서 리픽싱보다는 그냥 올리는 게 나은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권리를 침해당했다라고 하시면 무조건 이것도 권리 행사 하셔야 됩니다. 의결권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일을 당했다 참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참지 않는다. 밟으면 꿈틀거리기라도 할 거다. 그리고 나한테 해를 끼친다면 무조건 복수할 것이다. 이런 개념만 갖고 계셔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라고 무시받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침묵하는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도 도움을 받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사는 우주가 시뮬레이션 우주라고 했을 때 그런 물리 법칙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그게 돌고 돌아서 오게끔 이런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권리 침해에 대해서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그게 돌고 돌아서 결국 나한테 와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약간 말도 안 되는 거긴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아닐까. 예, 그래서 그런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꼭 행동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요것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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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포스코도.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쨌든 세계 경찰이니까 미국에서 미얀마 군부 얘네들 문제 있어. 미얀마 군부하고 거래하는 기업들 싹 문제 삼을 거야. 요런 상태에서 포스코가 미얀마 군부하고 그런 게 있는데? 라고 하면 걱정을 하셔도 되는데 시민단체에서 포스코가 이렇게 한다.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아직 검증이 안 됐고
포스코에서 또 해명 자료도 내고 있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주장을 하는 쪽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가지고 미얀마 군부랑 거래하지 마. 그러면 이거는 뭐 문제가 있는 거고, 미국 정부가 나서서 하지 마. 아니면 중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하지 마. 이런 거는 조금 있지만, 시민단체가 뭔가 지적을 한다? 포스코에 대해서 시민단체가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이전에도 포스코 자사주 매입 전에 임원들이 주식 샀다고 뭐 선행매매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부분들은 딱히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런 거. 예. 다원시스. 다원시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댓글 확인 여기서 끝내고, 한번 설명드렸지만, 저 콩나물 물 주는 거니까, 물은 흘려내려가지고 계속 줘야 또 콩나물 크니까, 보시면, 영신금속부터 그냥 말이 나온 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정 대표가 판 게 아니라, 매도한 게 아니라, 이정준 주주 특별관계 해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분에 대해서. 그럼 특별관계가 왜 해소가 됐느냐? 이정준 주주가 우리한테 의결권을 위임을 했습니다. 우리 소액 주주들한테. 그래서 최대 주주하고 반하는 행동을 했고, 그러면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특별관계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주주께서도 위임장을 주셨는데, 그건 자기들이 위임장의 어떤 내용을 문제 삼아가지고 이건 무효다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결권 행사, 반하는 행사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요게 변동이 생긴 거지, 선 대표는 지분을 안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거는 뭐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보 내용을 토대로 뭐 사실에 가깝다고 추정을 하는 거니까, 이러이러하게 예상이 된다, 추정을 한다 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그럼 뭐냐라면, 일단 첫 번째, 이것도 뭐 사실 여부를 제가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가업 승계로 세제 혜택을 받았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그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이정우 대표 사망 이후에, 사실 보통 다른 중소기업들은 대표이사 사망 이후에 뭐라고 해야 되지? 지분을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가 많아가지고. 근데 영신금속은 지분의 어떤 매도가 없었습니다. 그럼 선 대표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냐? 대출도 안 받았습니다. 이상하다. 상속세가 많이 나왔을 텐데 원래 갖고 있는 돈이 많았나? 아니면 뭐 가업 승계나 이런 걸로 세금을 안 내는 방향으로 갔을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요 제보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럼 가업 승계로 세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주식을 때린다든지 하면, 요 세제 혜택 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10년 동안 재직을 해야 되고, 뭐 주식도 팔면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근데 제가 알기로는 최소 지분이 30% 이상 되어야 이게 가업 승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파봐야겠지만, 일단 뭐 안 되는 게 됐고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할 문제고, 요 혜택을 받았을 가능성이 조금 높지 않나. 그랬을 때 주식을 팔면 세금 다 개워내야 됩니다. 그러면 못 팔 겁니다. 일단 못 판다.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이 주주총회 결과를 갖고 많이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주총회 결과.
이 주주총회 결과에서 보면 안건 철회를 다 한 게 아니라 만약에 안건 관련해서 이 가결이 하나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 재무제표 승인을 안 했으면 거래 정지입니다. 이걸 안 했으면. 자, 그러면 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정지 당했다. 그럼 주주 구성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후에. 변동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소액 주주들의 분노를 살 거니까 요 다음에 붙었으면 아마 50% 이상이 나와서 끝났을 겁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가결을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주주 구성이 바뀌지 않는 걸 원하지 않는다. 즉 다음 주주총회 전에 주주 구성의 변화를 깨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저는 장내 매수를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내에서 더 산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가압승계 세제 혜택을 받았다는 전제로 그렇게 보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지분에 어떤 상실이 없었고 원래 돈이 많았냐 뭐 이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담보대출조차 받지 않고 최대 주주 사망 이후에 주식을 고스란히 승계를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가압승계 혜택을 받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고 그럼 첫 번째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가압승계로 받은 세제 혜택을 다 개어내야 되니까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거래 정지를 시키지 않았다. 즉 뭔가 주주 구성의 변화를 유도를 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언제 살 것 같다라고 하면 뭐 본인이 더 사거나 아니면 백기사를 구하거나 뭐 이런 거 같은데 주주명부 폐쇄일 요 마지막 날 대량으로 사가지고 주주 구성을 확 바꿔버리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찔끔찔끔 사면 뭐 여기에 대해서 또 대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한 방에 한 10% 이상 사가지고 주주 구성을 확 바꿔가지고 다시 주총을 치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파는 게 아니라 장내에서 매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건 그냥 예상일 뿐이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주주들한테 엿먹이고 이 상태에서 뭔가 승부를 보려고 했으면 이것까지 부결시켜가지고 거래 정지 상태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건 아니니까 주주 구성의 어떤 변화를 꾀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어느 타이밍이냐 마지막 날 주주 명부 폐쇄를 마지막 날 한 방에 쫙 사는 쪽으로 해서 대응을 못하도록 중간에 사면 그 뒤에 또 뭐 소액 주주들이 더 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뭐 어떤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마지막 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상입니다. 그래서 뭐 대응을 말씀드린다면 적어도 마지막 날까지는 안 파시는 게 그럼 마지막 날 쭉 올라가면 뭐 그때 가서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중간에 판단을 하시는 것보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네, 그래서 판 거 아니고 그리고 요런 여건 다양한 제보들을 통해서 제가 생각해 본 건 이거니까 근데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니까 그 참고하셔가지고 대응에 조금 참고하시는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강 MNT 21선 기준으로 뭐 이것도 내일 또 닿을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21선의 방향이 바뀐 상태고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밀렸으니까 21선 근처에 다녀왔다라는 그런 걸로는 될 겁니다. 다녀왔는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일 또 내려가지고 21선을 닿을 수도 있고 그 다음날 또 해서 이탈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판단을 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내일 뭔가 추가 상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에너지가 남아있고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반등은 어쨌든 오늘까지만 놓고 보면 21선 기준으로 이동평균선에서 21선 기준으로 닿는 게 일반적인 표준이라면
닿지 않고 올라가도 힘이 좋다라는 거고, 깨고 뭐 했다, 힘이 약하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추가 상승 여부를 통해서 그림이 완성돼야 하지만, 오늘만 놓고 보면 20일선 닿기도 전에 올라갔다, 이건 에너지가 좋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길게 본다면 조선업이 좋아지고 유가가 오르고 이랬을 때 상강 M&T가 받을 수 있는 수혜 정도가 많을 거고, 매출이 5천억대 1조 원대로 이렇게 늘어났을 때 공급 계약이 계속 나올 건데, 뭐 그런 재료가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아직까지 죽일까 시세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주가가 한 10배 올랐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한다고? 제일 많이 오른 게 제일 큰 악재 아닌가? 뭐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전자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다원시스. 네, 다원시스는 핵, 예, 뭐 핵,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죠? 찾아보고, 예. 핵융합 관련주. 그러니까 핵융합은 뭐 기술로만 따지면 미래 에너지 독립, 그러니까 에너지에 돈이 안 들면서 인류의 어떤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만한 그런 발전 방식이라고 보는데, 실용화까지는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원시스는 그런 기대감, 아직까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탈원전 정책이 아직 유효하고, 그리고 핵융합으로 가기에 앞서서 4세대 원전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탈원전을 우리는 스톱된 상태니까 그게 조금 더 부정적인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탈원전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 이건 되게 좋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미 조금씩 이제 4년차, 대통령 임기 5년차가 되면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탈원전 정책도 약해지고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희망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주가 내려온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가가 여기서 올라갈 거냐라고 보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매물의 부담이 있고 한번 소화는 하긴 했지만, 그리고 보통 이런 소화 이후에 한 달 정도 시간을 끈다라는 점에서 보면 뭐 중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장기 투자를 할 만큼의 어떤 주가가 싸지는 않고, 단기적으로는 매물이 두터워서 탄력을 받기가 조금 쉽지가 않고, 정책적인 변화가 있으려고 해도 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니까, 당장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 길게 보시는 게, 다만 길게 보시는 것도 저가에 매수해서 쭉 가져가는 게 아니라 재료를 기다리는 측면에서 길게 보시는 거, 그게 맞을 것 같고, 차트가 특이하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반응이 나올 만한 자리였긴 했습니다. 60주선에서. 근데 그거 이상의 어떤 시세를 낼 만한 자리는 아직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세미콘라이트 추징금 말씀하셨는데, 세미콘라이트가 47억 3천만 원, 이게 내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7억 3천만 원의 추징금, 세무조사 이후에 나온 거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금액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상증자는 자금이 안 들어왔고 5월까지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 액트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없는 상태고, 근데 액트 관련해서 160억이고 거기서 빌린 돈이 105억인가 그럴 겁니다. 그러면 액트 관련해서 160억을 회수할 수 있는데 47억 3천만 원에
5억이라고 하면 152억. 앞에 계약금 받은 거 치면 딱 액트 싹 정리하고 요거 퉁치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금 사정으로 보면 굉장히 빠듯한데, 만약에 제가 세미콘라이트 경영진이다, 저 같으면 유상증자해서 일단 자금을 확보할 것 같습니다. 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거 아니고, 법적 기한 내에 납부 예정이다. 네, 그러면 어쨌든 빨리 납부를 하겠다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저 같으면 증자를 해서 자금을 담아 놓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세미콘 라이트의 최대 주주 지분율이 13.15, 13.5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3자 배정을 한다.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 경영권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도 뭐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의 13.56%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주 배정 또는 뭐 일반 공모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지 않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약간 위험한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건 그냥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본 거고, 뭐 X 주식을 처리를 해서 갖고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고 모르는 건데, 근데 불안하니까 X 주식이 언제 정리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하니까 자금을 시장에서 좀 조달을 하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를 한 번쯤은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X가 연관돼서 보면, 글쎄 5,000원에 사간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X를 그거를 5,000원에 시장에서 정리가 된다? 지금 상태로 보면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과연 한 달 이내에 됐냐라고 봤을 때는 그건 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두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세미콘에서 유상증자를 한다 해서 액트에 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런 건 전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저 47억 3천만 원 내고 105억 원을 갚으려고 한다면 어쨌든 이걸 어떤 식으로든 세미콘 라이트가 이 액트 주식을 팔아야 되니까, 그 팔려면 주가가 올라가는 게 훨씬 쉬워지니까 6,000원 가 있는데 5,000원에 파는 게 쉽고, 10,000원 가 있으면 5,000원에 안 살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미 5,000원에 가져가기로 한 거니까. 그래서 주가 상승에 좀 동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정리를 하면 세미콘은 좀 불안하고 액트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스코. 포스코 뭐 미얀마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포스코의 미얀마 가스전 같은 경우는 군부가 등장하기 한참 이전부터 했던 겁니다. 80년대 말부터 투자를 했던 해외 자원 개발에서 몇 안 되는 굉장히 기적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그것도 대우그룹이 했었던데, 과거에. 뭐냐면 보통 가스전 하면 한 100번 정도 뚫으면, 근데 이거 한번 뚫을 때마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거 얼마였대? 한 30억 정도 든다고 했던가? 그런데 이 미얀마 가스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한 100번 뚫어야 된다면, 딱 때려 맞춰가지고 몇 번 안 뚫었는데 가스가 터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금 대비해서 굉장히 소출이 좋은, 그리고 가스전 규모도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컸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신인 대우 인터내셔널이 살아났는데, 요게 유가가 오를수록 더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게 군부에 뭐 자금이 흘러간다? 그렇게 따지면 군부가 예를 들어서 미얀마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기서 자유로울 기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부가 여기에다가 뭐 지분 투자를 어느 정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세금 내는 거에서 조금 더해지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제재를 한다 만다 할 수가 없는 성격인 것 같다. 근데 그런 문제 제기를 또 미국 정부가 했고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어디 시민단체, 포스코가 자사주 매입 전에 임원들이 주식 샀다고 그걸 선행매매라고 하는데, 그 임원들은 아직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는데 뭘 선행매매라고 하는지, 기본적인 수준이 좀 떨어지는 데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 문제, 이게 미얀마 군부랑 연관이 돼서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들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포스코 주가에 영향을 줄게 한 1도 없다라고, 0.01 정도? 예. 그래서 뭐 특별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 가스전 외에도 또 다른 업체하고 지분 투자를 한 게 있을 텐데, 그건 뭐 배당을 안 주고 그런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연결 기준으로 잡히는 이익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포스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다. 포스코는 경기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중국에서 철강 기업들이 합병하고 그렇게 덩치를 키워가고 숫자를 줄여 나가면서 경쟁이 완화가 되는 상황에서 포스코가 수혜를 보는 거라든지, 이런 구도에서의 변화가 생기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 단순히 미얀마 군부 어쩌고 이런 거는 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게 사실과 가까울 겁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